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그리고 또 지금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김경률 회계사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져가지고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겼던 사람이 김경률 위원이자 회계사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선거가 그래도 꽤 시간이 남아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김경률 위원이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론하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르시시즘 아닐까, 지가 뭐라도 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섰던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님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공수처가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공세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작적으로 뭐 어떤 언론사가 됐거나 뭐 잡스러운 인간들, 뭐 이런 수많은 인간들, 최재형 인간은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냥 김경률이 나서가지고 수사가 필요하다, 죄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분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때도 이제 우리가 충고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김경률 그냥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원으로 남아있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대지 말고 자기가 그냥 잘하는 거, 회계사 아닙니까? 회계사로서 그냥 뭐 회계 분석 같은 거에서 민주당 쪽에 잘못된 것들을 파헤쳐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요구였는데, 드디어라고 할까요? 드디어 김경률 회계사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세종갑에 민주당 쪽에 이영선 후보가 결국에 민주당이 공천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후보 등록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쪽 지역에 아예 그냥 후보를 안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한석을 포기한 거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만큼이나 이제 그 이영선의 케이스가 굉장히 좀 중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약간 그 발작 버튼 같은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고, 사실 뭐 진작에 몰락을 했어도 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일반 국민들한테 체감이 됐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이제 그 실패 정책이 부동산이었잖아요. 그 결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근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영선이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 꾼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8억 원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빚이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37억 6천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꾼이 아니고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 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38억 원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7억 6천만 원에만 빚인 뭐 어마어마한 갭 투자의 규제인 거 아니겠어요? 저라도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이분한테 좀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한창 요즘 부동산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모셔가지고 수업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영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리 됐으니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열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 부동산 특강 이래가지고 환상적인 갭 투기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나 공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워낙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갭 투기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천 취소라고 하는 수까지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의 그 팔 누구한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팔 하나 뗐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팔 하나 떼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팔도 떼고 다리도 떼고 머리까지 떼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률 지금 이제 회계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상식 후보가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형사 조치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21대 총선 당시에 대구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은 이상식 후보의 재산이 28억이었고 그중 배우자 재산이 10억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배우자 재산이 무려 50억이나 늘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사이에
재산이 50억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소득세가 됐거나 지방세가 됐거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40% 가까이는 세금으로 뜯겨야지 정상일 것인데 놀랍게도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금 이제 납세를 냈는지를 보니 배우자가 1,800만 원밖에 안 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진짜 이거 무슨 뭐 납세 방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도대체 5년 동안 50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납세한 지금 뭐 실적이 1,800만 원밖에 안 된다? 1년에 그러면 360만 원 꼴인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납세 방식이죠. 뭐 이분한테 우리가 배워야지. 물론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탈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대로 지금 이것도 형사 처벌받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러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담 갤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산신고 내역에는 지담 갤러리가 또 주식 보유 현황에 안 들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탈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거 아닌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상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남은 팔 한쪽도 우리가 좀 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갑에 출마한 사람이 문진석 후보인데요. 문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상속세를 피해 가지고 편법으로서 상속을 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분이 이제 그 폐기물 수집 그리고 처리업을 하는 54억 원 상당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은 특수 관계자에게 59억 원을 대여해 주고 42억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한테 내가 한 10억 정도를 이제 뭐 상속을 좀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속세를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요 문진석 후보의 케이스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회사 같은 거 그냥 딱 하나 세워버리는 거예요. 회사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아들한테 회사를 세우라고 하고 그 회사 법인에다가 10억 원을 대여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걸 뭐 열심히 쓰겠죠, 그렇죠? 뭐 회사를 뭐 키우는 방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둘러대면서 열심히 막 돈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10억 원 대여해 준 거 그거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세금 한 푼 안 내고 10억 원을 그렇게 그 상속을 해주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진석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분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경제 전문가였던 것인지 어마어마한 진짜 편법을 지금 동원하면서 잘 해먹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천을에 출마한 그다음에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미 뭐 사퇴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재산 신고 내역 같은 거를 보니까 갭투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진 사퇴를 했었는데 요분의 지금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김기표가 자진 사퇴를 했던 요 지금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영선에 대한 공천 취소를 했던 그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이강일 후보 같은 경우는 상가가 5채나 있고 문진석 같은 경우는 상가를 4채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그리고 여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주목하는 사람 이영선은 공천 취소를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소를 안 시킨다? 뭐 민주당의 정의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지만 이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 이영선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팔 하나 떼내는 심정이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팔도 지금 떼내야 되고 다른 지금 다리도 두 쪽도 지금 다 떼야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게 머리통밖에 없을 텐데 머리통까지 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나 민주당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불과 며칠 전에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국민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뭐 투기 후보가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해 왔었는데 지들이 막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발 자기들이 했던 얘기 자기들의 비판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쉐쉐거리고 있을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자기가 한 말이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